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네. 아까 전에도 이제 시작을 했을 텐데 제가 11월 달에도 여기서 했는데 모르네요 잘. 위닝그룹 사장님들 저는 이제 조금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소통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사장님들을 알아가고 또 사장님들도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20대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20대 분? 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세미나 처음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있어요? 어떡해. 네. 두 분이나 계세요? 그러시군요. 20대세요? 네. 20대. 네, 30대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30대. 저기 키미네 사장님 동생분도 30대세요? 네. 40대. 네. 최승희 사장님도 40대세요. 네. 50대. 네. 50대세요? 와, 대단하신데요? 네. 혹시 아이가 50대 이상 있으신 60대 분 있으세요? 60대세요. 요즘은 나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유스킨에서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아이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이가 있고, 아이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이가 있고, 아이가 3명 이상 있으신 분 있으세요? 3명이세요? 아이가 3명 있으세요? 네, 너무 제가 막 호구조사하듯이 그죠?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들려드릴 내용이 저의 개인적인 얘기다 보니까 공감을 하려면 제가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게 호구조사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제대로 한번 소통을 했고요. 마이스토리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2019년에 김우현은 5년차 유스키너고 세 아이의 엄마예요. 지금 저희 큰애가 9살, 7살, 그리고 26개월 딸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스킨 가족으로 저는 해시태그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유스킨 완전 왕 매니아예요. 네, 그래서 특히 저희 막내딸 같은 경우는 제가 유스킨을 하면서 낳은 아이라서 유수 스팸을 먹고 낳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든든하고요. 사례로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35명의 아이가 있는데 35명의 아이가 전부 수족구 걸릴 때 저희 아이만 등원했어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면역력이 짱인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고 그리고 행복부부라는 말로 정말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유스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PPT 한 자료가 사실 82년생 김우현이라고 해서 11월 달에 제가 이 PPT로 저희 마이스토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PPT로 사장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가져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20대 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력으로 남겼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 저는 지금 벌써 이제 39이거든요. 이제 올해 내일 2020년에 39이 되다 보니까 이 이력보다는 이제 유스킨으로 더 많은 이력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리고 한 2, 3년 후에 제가 세미나를 할 때는 이런 이력보다는 유스킨 이력을 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82년생이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였고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공부 잘하면 잘 산다. 공부 잘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공부를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자신의 좀 어떤 그런 걸 더 충족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절에는 또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얻을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얻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을 누구나 겪잖아요. 위기를 극복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지는 못했던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 조선일보 다닐 때 제가 최연소 팀장이었는데 그때 연봉이 거의 40대 중반의 남자분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어서 남편이 저보고 결혼하자 그럴 때 두 말 안고 회사를 때려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혈하고 쓰러진 게 거의 한 1년에 5-6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계속 일만 하고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교육 CEO 업계 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 대교 CEO 웅진 뭐 회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면담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글로 쓰고 그리고 포럼 같은 걸 개최를 하고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은 정말 저보다 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남편이 그냥 저는 열심히 하면 그분들처럼 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몸은 건강은 더 나빠졌기 때문에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가정주부로서 아이 2명을 키우고 살고 있을 때 저희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임경아 사장님이시거든요. 저희 친구가 저한테 와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안 그래도 이제 아이 2명 키우고 있는데 심심하고 너랑 뭐 수다도 떨고 나 마사지 해주면 너무 좋다고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바로 들어 누웠어요. 근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거에서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얼굴을 막 대본을 받았어요. 그 첫 대본을 받았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산뜻함 있잖아요, 사장님들. 피부 관리실을 저는 피부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피부 관리실을 진짜 많이 다녔었고 그리고 피부과도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T존 부위로 눈가 조이가 이마 부위로 한간종이라는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 가서 거의 뭐 벤츠 한 대는 그냥 쏘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느낌을 아는데 이 데몬을 받았을 때 이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데몬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의리로 내가 제품을 써야지 해가지고 제품을 다 내려서 엄청 열심히 썼어요. 네, 엄청 열심히 쓰고 그때부터 그게 2013년도 10월이었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타 제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쭉 유스킨만 썼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제 피부가 막 반짝거리고 윤이 나고 좋아져서가 아니라 너무 좋은 이 느낌이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저는 1년 반 만에 제가 대리점이 돼요. 세미나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세미나 한 번도 안 듣고 데몬 한 번 받았고요. 그 이후에 데몬을 2번 받지도 않았어요. 데몬 한 번 받고 제품을 제가 열심히 썼고 소비자한테 좋다는 얘기로만 해가지고 제가 소비자가 엄청 많이 형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대리점이 됐어요. 네, 저희 유스킨 첫 만남이었거든요.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소비자 대리점이 사업자가 되신 분들은 없으신데 세미나를 한 번도 안 듣고 제가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그 우여곡절을 사업을 하면서 많이 겪었어요. 네, 사장님들 얼마나 힘들게 대리점 되세요, 맞죠? 쉽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우여곡절 겪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사업을 시작하고 그걸 많이 겪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스킨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업자가 되니까 카톡방에 초대가 됐거든요. 포타그룹 전체 카톡방에 이제 초대가 되면서 그때 띠링하고 올라왔던 게 임명희 사장님과의 차 한 잔이라는 글로 막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막 이름들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포타그룹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되면은 좀 높은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그때는 직장인 마인드였겠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신청을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센터에 왔어요. 제가 그때 명지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센터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처음으로 임명희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이분은 50대 한 여성분인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지? 내가 아는 50대 분들은 좀 꽉 막힌 사고가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직장 다닐 때도 50대 분들이 당연히 있으셨겠죠. 다 높은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은 여기 이거 있잖아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기분? 20대 분들 혹시 공감하시나요? 50대 분하고 얘기했을 때 어떤가요, 느낌이? 엄마 아빠랑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이거 좀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딱 있는데 이분하고 얘기했을 때 너무 마음이 편안하면서 뭔가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분은 사람의 마음에 에너지를 주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유스킨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이분처럼 살 수 있다면
뉴스킨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업이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뉴스킨을 6개월 동안 제대로 알아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의 멘토시고요, 임명희 사장님은. 그래서 그때 저는 뉴스킨으로 다시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꿈이 저는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어요. 아까 20대 때 제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1등 진짜 많이 했고 제가 승부욕이 엄청 강해요. 1등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공부한 적도 있어요. 미쳤죠? 그렇게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뉴스 스팬이 있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승부욕 때문이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1등이라는 결과를 받아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뉴스캔을 통해서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게 윈윈의 사명과 포탑의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윈윈의 사명은 이쁘게 PPT가 없어가지고 제가 시스템북을 카메라로 찍었어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꿈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윈윈의 사명을 딱 읽는 순간 완전 내 얘기다 생각을 했어요. 윈윈 그룹은 나를 살렸다. 김우현 사람을 살렸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포탑 그룹을 보면서도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 최고 그룹이 되는 것이다. 저는 윈윈을 통해 살아났고 그리고 나서 포탑을 통해서 사랑과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잘 돼서 아니면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행복하다고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너무 기쁘고요. 이런 사명들을 저는 많이 가지고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유스캔을 하다 보면 how to하고 why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장님들이 생각했을 때 how to하고 why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Y가 더 중요할까요? 손 들어볼까요? Y가 더 중요하다. 네. How to가 더 중요하다. 아 맞죠. 둘 다 중요하다. 맞죠? 저도 사실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둘 다 중요한데 어떻게 가져가시면 더 좋냐면 Y를 이유라고 생각하고 How to를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두 가지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셔야 돼요. 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더하기가 된다면요. 하나가 0이면은 뭐 하나가 남겠죠. 근데 곱하기가 되면은 하나가 0이면 어떻게 되죠? 둘 다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곱하기가 돼야 되거든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가져가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건데 사실 대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연결고리가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스캔을 하는 이유를 저는 저의 이제 Y는 이 한 장으로 다 되거든요.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 둘째 딸, 그리고 셋째 딸, 그리고 저희 남편 이렇게 우리 가족 이게 정말 저의 진정한 Y거든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저의 Y고요. 그러면 이 Y가 또 있고 대문을 하는 이유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략과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대문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사장님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제품을 알리고 뉴스킨의 사업 전달 이런 정도. 네, 똑똑하시네요. 얼굴도 이쁘신데. 네. 데모를 하는 이유,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탱코어에 있습니다. 네, 그냥 했어요. 네, 이유 없이, 이유 모르고 그냥 성공의 법칙 탱코. 아 성공한다니까 탱코 열심히 데몬해야지 하고 열심히 데몬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성장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년 차잖아요. 근데 5년 차인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속도가 늦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제가 그냥 이유 없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정말 윈윈에 왔기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2019년도에 정말 저한테 와닿는 게 너무 큰 사건이 이때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2019년 1월에 제가 군산을 가게 돼요. 군산 센터가 오픈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최숙희 사장님 세미나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초대자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초대자는 펑크가 난 거예요. 그때 사항을 당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로 어머님이. 그리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하고 남편만 듣게 됐는데 최숙희 사장님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막 초대하고 싶었는데 초대 못했고 그저 군산까지 갔는데 근데 뭐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의 현실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세미나 내용은 분명히 그 2019년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세미나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2015년 2월 1일자로 대리점인데 한 번도 석세스 트립을 못 갔어. 나는 진짜 유즈키 너무 못한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에 나는 플러그인 돼 있는데 내가 조금 어설픈가? 막 이런 반성도 하게 되고 핀업은 BA까지 핀업을 했는데 왜 나는 한 번도 트립을 못 갔고 나랑 함께하는 파트너가 왜 많지 않지? BA가 됐는데 아무도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한 번씩 오는 시스템에 오는 파트너는 있는데 아무도 출근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생각에 빠지면서 세미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진짜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로드맵에 대해서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로드맵을 정말 제대로 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미나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애프터 2차 애프터로 치매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최숙희 사장님하고 한 번도 1대1로 얘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 전까지요. 예. 그 아무래도 또 포탑하고 윈윈하고 이렇게 또 층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뭔가 얘기를 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꼭 여쭤봐야지, 궁금했던 거 여쭤봐야지 하고 제가 첫 질문이 딱 이거였어요. 사장님께서는 사업을 한 이래로 석세스 팁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석세스 팁이 안 빠지고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최숙희 사장님께서 뭘 하셨게요? 전 되게 충격이었는데. 네. 연초에 다 끝냈다. 깜냥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요 되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충격이었어요. 네. 연초에 다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깜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엄청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2019년도는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것만 생각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윈닝 그룹에 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2019년도는 이것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석세스 트립을 한 번도 안 빠지려면 어쨌든 지금 2019년도에 나한테 주어진 방콕부터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콕을 달성을 하자 해가지고 2019년 1월부터 정말 열심히 달려서 왔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 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이 진짜 방콕 무조건 달성을 할 거고요. 제가 달성할 거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작은 했어요. 이제 첫 시작은 한 거잖아요. 안 빠질 첫 시작을. 그래서 방콕은 이제 달성을 했고, 그럼 연초에 끝내려면 방콕은 연초에 못 끝냈으니까 이제 하와이를 연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2019년 1월부터 방콕뿐만 아니라 하와이까지 어딘지 모를 석세스 트립 2020년에 가는 석세스 트립을 준비했었거든요. 연초에 끝내려면 딱 이게 있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석세스 트립을. 네. 그래서 아까 전략가 이후 부분을 또 곱하기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목표가 나왔죠. 석세스 트립을 3반기에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가 저는 나왔어요. 그리고 전략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1년 전에 준비하자 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많이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하와이를 먼저 달성하는 게 먼저잖아요. 제일 먼저예요. 하와이를 먼저 준비하시고 2021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석세스 트립을 지금부터 1월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사실 하와이가 바로 1월부터 카운팅이거든요. 제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충분히 상반기에 달성할 수 있겠죠. 1월부터 카운팅이니까. 그때서야 저는 제가 이걸 해보고 최숙희 사장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던 거구나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 지금 대본 얘기 안 하고 계속 석세트림 얘기하고 있죠. 최숙희 사장님 잘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목표 설정이 진짜 중요한데 깜냥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했던 거는 이거예요. 내가 한 달에 몇 명한테 사업을 전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몇 명을 데모를 해야 되고 한 명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아야 되는지를 계속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생기고 그 파트너분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복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나아갔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깜냥이 찾아지더라고요. 리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속 무리 안에서.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데모를 하는 이유가 테코에 있어서여서 제가 성장이 좀 더뎠잖아요. 근데 제가 데모를 하는 이유가 2019년에 바뀌기 시작한 게 리크루팅의 도구로 생각하기 함으로써 바뀌기 시작했어요. 데모를 하는 이유가 오로지 리크루팅이고 머릿속에는 리크루팅밖에 없는 거죠. 네, 깜냥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최숙희 사장님께서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제가 광고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마케팅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책을 보고 저는 김남도 교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 밑에서 사실은 배우고 싶어서 제가 석박을 여기 학과에 가려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진짜 이걸 했던 게 다 제가 또 유스킨을 할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를 보면 유스킨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읽다 보면 조금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분화 2020년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세분화, 양면성, 성장 세분화 양면성 성장을 유스킨하고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책을 또 위닝 그룹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0년) 대한민국을 이끌 소비 트렌드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멀티 페르소나는 한 사람이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를 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소득이 적으면 최저가 상품을 찾고 비싼 제품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싼 제품을 구입하면서도 차는 수입차를 타고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소비의 양극화가 아니라 저가 상품과 고가 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양면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워라벨이라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는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돈을 내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와인 동호회도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노후 대비도 중요하지만 현재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을 보면 당혹스러울 수밖에요. 그런데 기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나 AI를 잘 활용한다면 소비자가 어떤 특정 브랜드나 품목은 기꺼이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겼으니까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과거보다 제품의 컨셉과 품질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멀티페르소나는 2020년 트렌드 전반에서 발견되니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쿠팡을 대표적인 예로 들겠습니다. 쿠팡이 대세가 된 이유는 바로 배송입니다. 생수나 기저귀 같은 주문이 많은 제품은 차에 싣고 다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송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젊은 택배 기사들이 친절하기까지 했죠. 기존에 택배로 상품을 배송하는 쇼핑몰과 배송 만족도 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배송 접점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소비자가 가격을 중요시 여겼던 것이 서비스의 질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소비의 주관적 합리성 때문입니다. 가격이라는 객관적 합리성이 아니라 만족도라는 주관적인 합리성으로 소비를 합니다.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을 이용하고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귀찮은 사람들은 때에 맞춰 보내주는 정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집조차도 좀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업을 해야 한다면 더 이상 가격 파괴 정책이 아니라
남이 시도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들 2020년 그 2020년에 저는 맨 마지막 문구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 경쟁이 치열할 때는 내가 남다른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 사장님들 쿠팡이나 지금 본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네이버에서 아직도 제품 파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속상하시죠? 네, 맞죠? 근데 저는 저희 고객분들은 저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전에 전 초기에 사업했을 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는 남다른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 남다른 서비스가 바로 대몬이에요. 예, 대몬을 그 사람한테 많이 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별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쿠팡에서 파는 제품하고 나 김우현이 하는 뉴스킨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결국에는 저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그런 거를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사업이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초기 사업자이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속상해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본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국내 지금 그 사업자 그 이렇게 불법 유통하시는 분들 뉴스킨 불법 유통하시는 분 다 아이디 삭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만 명이 된다고 전 얘기 몇만 명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를 삭제시켰다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뉴스킨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하는 이유가 리크루팅이었고 그리고 제가 대본을 통해 사업 전개를 하는 게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리크루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리고 데모를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얻어지더라고요. 이 네 가지가 이제 하나하나 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명단 확보인데요. 명단 확보를 한다는 건 소비자가 많이 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데모를 한 소비자는 특화된 소비자라는 거예요. 예, 매니아라는 거거든요. 내가 데모를 했다는 건 이 사람이 내가 데모를 했다는 건 이 사람이 매니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확보, 데모를 하는 게 매니아를 많이 늘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사업에 대한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잖아요. 제 사례가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 첫째 주 때 저희가 포타패밀리에서 프로모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주 때 다낭 트립을 갔다 왔거든요. 4박 5일 동안 갔다 오고 나서 주말 보내고 나서 랠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저희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입원을 해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둘째 주를 일주일 동안 꼬박 폐렴으로 입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말 지나고 저희 둘째 딸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해서 사실 제가 퇴원을 이틀 전인 토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한 번도 활동을 못했어요. 바깥 활동을 못한 거죠. 아이가 입원을 하고 트립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멘붕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방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방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GB가 있는데 제가 해야 되는 GB가 있는데 활동을 하나도 못하니까 GB가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기존에 기본적인 GB는 되지만 제가 뛰어넘어야 되는 GB가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찾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병원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네. 고객분들한테 다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 상황을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한 달인데 고객님 혹시 다음 달에 주문하실 거 있으시면 12월 달에 주문해 주시면 안 되냐고. 예, 고객님들이 주문하실 게 1월 달에 쓰실 거 있으시면 저를 도와준다 생각하고 12월 달에 조금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연락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2,000GB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막 또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는 또 아이가 퇴원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또 뛸 수 있고. 근데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우선은 도와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저를 도와주신 분한테.
그리고 제가 도와준 분들에 대해서 딱 명단을 써봤거든요. 명단을 딱 쓰니까 전부 매니아 분들이신 거예요. 예, 다 매니아 분들이시고 데몬을 제가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이죠. 예, 그래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2020년에는 이분들을 꼭 데몬을 내가 다시 한번 하자. 그리고 이분들한테 사업을 다시 전달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단이 확보가 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데몬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명단이 다시 생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는 게 데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들 만일 저랑 태숙기 사장님이 어떤 프로스펙터를 만났어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막 했는데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비전이 되는 사람은 누가 더 비전이 될까요? 최숙기 사장님이 더 비전이 되시겠죠. 맞죠? 아무래도 더 영향력이 훨씬 더 크실 거잖아요. 그분이 선택하라 그런다면 최숙희 사장님 선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맞죠? 근데 그런 비전을 저는 보여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100만 장자, 500만 장자와 똑같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데몬밖에 없거든요. 500만 장자 사장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정말 특별한 데몬을 하나요? 아니거든요. 처음 시작하신 LO에 들어가신 분의 데몬이나 500만 장자 사장님이 하는 데몬이나 기술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는 거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데몬이라는 거죠. 내가 100만 장자, 500만 장자가 아니어도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데몬밖에 없다. 누구나 유스킨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는 데몬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스폰서 사장님이 하정길 임명희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복제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분의 태도, 그분의 자세, 그분의 어떤 언행 이런 것들도 다 복제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이도 이렇게 똑같이 복제를 하고 또 이렇게 바닷가에서 사진 찍으셨길래 저도 송정 바닷가 가가지고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신승현 사장님도 한번 배우세요.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복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하정현 사장님이 하시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뼈에다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정현 사장님은 전략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하우투보다는 why 정말 그런 살아가는 내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그 와중에서도 하우투로 딱 유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초대예요. 네. 그러니까 막 얘기를 비즈니스 스폰서링을 하고 있다가도 제일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초대 부분이고요. 하우투 부분에 대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초대였어요. 그래서 그 초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은 말씀해 주셔도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한 3년 동안은요. 왜 그런지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런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초대에 대한 노력이. 우선은 팀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저희 집에 초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집이 좀 깨끗하고 집이 좀 좋으면은 내가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집이 좀 더러워. 내가 오늘 청소를 못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누군가 데리고 갈 때 혹시 찝찝하지 않아요? 뭐 내가 속옷 좀 어디다 던져놨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 그룹에 있는 이 그룹이 정말 자랑스러워야 되고 정말 좋아야 돼요. 그 마음이 먼저라는 거를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포터 패밀리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할 때 정말 이 사장님이 오셨을 때 이분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초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티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대가 그다음부터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데몬을 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제가 11월 달에 세미나 했듯이 제가 두피 탈모를 조금 더 시장을 좀 더 보고 그쪽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전향해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피 시장을 하면서 만남을 많이 가지게 됐었는데 굉장히 핫한 시장이죠. 두피 탈모 인구는 1000만 시대고 5조 원의 두피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많이 데몬이 잘 안 잡힌다면 이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저희 뉴트리얼이 새로 나온 게 진짜 기똥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본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우선은 저희 고객님 중에 이분도 사업을 하게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피부 때문에 이렇게 조금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때 두피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라서 딱 뵀는데 숱이 조금 적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두피 탈모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자기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이미 포기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거뭇거뭇한 거 보이세요? 저분이 여기 이쪽 정수리 부분이 많이 휑하거든요. 그래서 저 정수리 부분이 너무 휑해서 이렇게 수그릴 수가 없어서 여기에 문신을 했어요. 두피에다가 문신을 한 거예요. 검은 색깔로. 네. 그것도 한 6년인가 7년 전에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좀 빠져서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자기가 수많은 것들을 해봤대요. 근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신을 하러 가려고 하던 참에 저를 만난 거예요. 예, 아니면 심을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여자분들은 솔직히 잘 안 심어요. 왜냐면 머리가 길잖아요. 예, 그래서 잘 안 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를 믿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10번을 만났어요. 그래서 10번을 대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좋아지신 거거든요. 저게 두 달도 채 안 된 채 저렇게 변화하신 거거든요. 근데 10번을 만났을 때 사장님들 이분이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킨만 쓰면 안 되고 파마넥스가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앞서서 제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되더라고요. 모든 일들이 다 스톱이 돼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기 나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안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아 얘가 나한테 뭐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분을요 10회 동안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제품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언니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 요즘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분하고 제가 소통을 하려고 이분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분의 니즈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옆 10회를 만나면서 사업적인 얘기를 해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초대가 됐죠. 그러니까 제품은 알아서 TRINT, 뭐 알스퀘어드, 유스스펙 다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데모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데모를 많이 이렇게 두피를 하시게 되면은 막 너무 우리는 전문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용실 원장님들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고들면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보다는 사는 얘기,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언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언니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남으로 많이 하는 거고 데모를 할 때 포커스를 잡는 부분이 데모를 잡을 때는 우선 이분의 니즈 파악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원하는 게 건강인데 얼굴 막 올려주겠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니즈 파악이 먼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데모를 하는 동안 마이스토리가 가장 좋은 사업 도구거든요. 저는 제 마이스토리가 아까 전에 이제 20대의 이런 얘기들보다는 제가 유스캔을 시작하고 나서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풀 데모를 할 때 이렇게 뭔가 제품을 막 설명을 해서 풀 데모를 하는데 이거는 언니 이래서 좋고요, 이래서 좋고요, 이래서 좋고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풀 데모를 할 때 실험을 많이 보여줘요. 약산성 테스트, 180도 테스트, 치약 테스트, 샴푸 테스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주면서 제품의 탁월성을 먼저 티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 번 데모를 좀 나눠요. 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풀 데모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분이 시간만 가능하시다면 여러 번 나누거든요. 여러 번 나눠서 두피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어깨도 하고 그 다음번에는 뭐 등도 한번 밀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특히 두피 하실 때는요 머리만 공략하시면 안 돼요. 여기 승모근하고 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가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징도 중요하죠. 클로징은 저는 무조건 기승전 초대예요. 네. 그래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BGR 측정, 인바디, 양자기 티업을 계속하고요. 저는 양자기도 제가 들고 가서 안 하고 그분을 모시고 와서 센터 사무실에서 해드려요. 네.
그리고 팀 문화 티업을 하고 우리 동안 파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떤 요즘 유스킨 코리아에서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장님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면 2020년의 트렌드거든요. 2020년에 업글 인간이라 해가지고 그런 교육에 관련된 이 원데이 클래스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2020년 트렌드 코리아에 써져 있어요. 근데 저희 유스킨은 올해 이미 2019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 꽃꽂이라든지 뭐 음악회라든지 그런 원데이 클래스 공지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티업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초대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에 이 언니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대본 약속을 바로 다시 잡아요. 네, 다이어리에 바로 언니 언제 시간 되죠? 2주 3주 뒤에도 저를 무조건 써요. 네,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대문의 에너지는 저는 인상하고 주력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들 다 인상 있으시잖아요. 만약 인상이 없으시다면 인상을 먼저 만드시길 바래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정말 나한테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인상을 보여드릴 건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처음에 사업을 2015년도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좀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아 그렇구만. 네. 굉장히 처져 있고 조금 뭐 잘 웃지도 않았고 사실 사는 게 다 불만이었거든요. 산후울 정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한 달 만에 유스킨 하고 나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활짝하고 그러니까 어플을 썼지만은 어쨌든 조금 톤이 달라졌죠. 예,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찍은 사진 나 정말 이제 용됐다 라면서 찍은 사진인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인데 어플로 찍은 사진 아니고 진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예. 탄력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게 정말 애질하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저는 고객분들한테 제 인상 보여줄 때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의 원천력은 파마넥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발라도 언니 안 된다. 속이 우선은 건강해져야 되고 속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미가 가장 강력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마넥스를 꼭 티업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사장님들. 저희 남편도 그런데 제가 3주 만에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남편이 라키 사장님이 다크가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너무 건강이 아무래도 자기가 얼마나 밥 해먹고 애 2명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자 혼자 그런 걸 다 한 거예요. 다크가 이만큼 내려온 거죠. 이미 건강하지 않으면 얼굴에서 표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사례들을 얘기를 많이 고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내적인 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저는 저의 주력 상품이 사실은 T&IT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마넥스 얘기를 꼭 하는 거고 제가 얼굴이 큰 편은 아니에요. 얼굴은 좀 작은 편인데 이때 이미 75kg 나갔었고 상체는 77 사이즈, 밑에는 99 사이즈 옷을 입었거든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그래서 삶에 좀 이것도 사진 하나도 없었거든요. 동영상 저희 남편이 동영상 찍었는데 그냥 쓱 지나갈 때 이렇게 제가 캡처한 거예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예. 이랬었는데 유스킨 해가지고 T&IT 해가지고 이렇게 55 사이즈, 66 사이즈로 바뀌었고 제가 최근에 T&IT 했을 때 26 바지 사이즈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20대 때도 26 사이즈를 못 입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T&IT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체가 원래 더 튼튼한데 26 사이즈를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처음 입어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저는 주력 제품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T&IT 진짜 매년 하고 싶다. 저도 사업자지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 언니 사업자지만 진짜 매년 하고 싶다. 근데 언니 그거 알아요? 이 마음을요 T&IT 하신 분들은 다 가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래? 이래요. 언니 제가 T&IT를 한 번 하면요 한 번 한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은 있을지언정 한 번 해본 사람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와 이래요. 그게 저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경험담을 이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전신 해독 이거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아니다. 전신을 해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누구나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라키 사장님이 굉장히 좀 슬림하세요. 근데 저는 시켰거든요. T&IT. 근데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얼굴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그래서 남자분들 마르신 분들 여자분들 마르셔도 T&IT도 꼭 하셔야 돼요. 특히 40대 넘으셨다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T&IT라고 생각을 해요. 그 리드 부분인데
올바른 대몬 복제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파트너 분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대몬을 복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19년도에 했던 대몬 어떤 트레이닝은요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기본은 알려주되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파트너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저는 기본적인 것만 딱 알려드리고 이미 저의 1대 파트너라면 제가 대문을 했겠죠. 그렇다면 저는 대문을 안 알려줘요. 그냥 안 알려주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선 배우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많이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업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 박혀있는 고정관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대본을 해주면 그 사람한테도 그게 고스란히 복제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알면 나머지는 본인이 만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는 데몬 트레이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팀에서 하는 거는 할 수 있어도 개인적인 1대1 트레이닝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데몬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랬더니 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하는 데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였을 때 데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자기만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도 접목해볼까?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너무 쉽게 복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몬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 데몬을 이렇게 하는 게 사업 전개는 이 4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 데몬에서 있어서 저는 그 아까 전에 유하고 전략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다 이론이고요. 그냥 뛰어야 되거든요. 행동이 없으면 전략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망각인 거예요. 예, 막 계획을 세워요.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종이에 불과한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무조건 행동해야 된다. 내가 어떤 거를 전략을 짰다면 그걸 무조건 행동으로 해보고 좋고 싫고를 한번 내가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꾸준함의 힘을 저는 믿는데 그러니까 뉴스킨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했던 행동이 결과가 안 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바로.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꾸준히 하니까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큰 힘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걸 제가 그냥 깨달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공자들은 다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근데 저 요즘 제가 좋아하는 게 이분인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 청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 이 세상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돼. 그 존재하는 거를 증명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 한 사람의 성공은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생을 바닥에 두고 있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창업가들, 사업가들 혹은 젊은 친구들이 사업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불과 몇 년 만에 혹은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공동자산이면 결국 그 안에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잖아요.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신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동일해서 사실 10억 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1억을 벌어야 되는 거고 1억을 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1000만 원을 번다. 100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억 벌고 10억 벌고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일을 구체적인 목표를 갖지 않고 성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성공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미 들었을 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예요. 근데 이 듣는 얘기가 나한테 현실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다 성공을 원하는데 막연하게 성공에 대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럼 명확한 목표 자체가 여러분들을 이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이루게 돼요. 언제 이루어지냐? 이 꿈을 계속 버리지 않는 한. 예, 여러분 청년들이 자꾸 너무 멋있죠. 네,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말들이 꿈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명확한 목표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와닿았었고, 제가 또 좋아하는 세미나가 김범준 사장님 세미나인데 이 기회 승리라는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보세요. 들어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거기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명단 없는 사람은 없다. 혼자서 가려내고 있지 않는가? 가정해보자. 내 친구가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전문가이고 게다가 남편까지 의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안 드실까요? 지금 내가 유스킨으로 50만 원 벌고 있는데 제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명단은 없어져요. 네. 그리고 사람이 100만 원을 벌려면 100만 원 벌짓을 하고 1000만 원을 벌려면 1000만 원 벌짓을 하고 나는 처음부터 월 1억을 벌려고 했기 때문에 1억 벌짓을 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프로 의식이 살아있다. 정확한 프로 의식이. 나는 프로로 이 사업을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네.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내 생각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좀 빠지고 내가 기력이 없다면 이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에너지를 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아까처럼 유스킨을 처음에 다들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다들 시작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사업자가 되기는 했잖아요. 하지만 유스킨을 제대로 알고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돈을 벌고 싶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지. 돈을 엄청 많이 벌면 솔직히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스킨의 사명에 나와 있는 그 선의의 힘. 근데 유스킨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유스킨을 하는 이유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정말 평생 돕고 살려면은 내가 평생 유스킨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유스킨을 선택한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제 친구라서 또 한 번 더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은 요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요즘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마 이 장면일 것 같은데 그 세스키 사장님 인스타에서 봤어요. 이 동영상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봤거든요. 계속 돌려서 계속 봤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선일보 다닐 때 저희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 저랑 5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사장으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 얘기도 막 하고 그렇잖아요. 회장님 얘기도 막 하고 같은 이제 제가 회사 직원으로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요 처음 들었을 때는 와 진짜 막 가슴 두근두근 우리 회장님이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듣기 싫다. 회장님 얘기를 내가 굳이 왜 알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유스킨을 하고 제가 5년 차인데 윈닌 우리 최숙희 사장님, 신영태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더 계속 감동이 되고 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런지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 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유스킨이 내 거라서. 그리고 또한 지금 너무 좋은 이 그룹에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윈윈의 사명을 정말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내가 일을 해봐야겠다. 저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제가 사람을 돕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그룹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성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11월 달에 세미나를 두피 쪽으로 하고 나서 그 윈윈의 리더 사장님들께서 저를 초청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다 거절을 했었어요. 정중하게. 왜 그랬냐면 아직 제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SBA가 되면은 제가 꼭 2020년에는 SBA가 될 거니까 그때 불러주시면 달려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달 전에
김혜진 사장님께서 최숙기 사장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 이 느낌은 그냥 리더 사장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친정엄마의 친정엄마가 부르는 이 느낌이라서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또 정말 조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는 이 에너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또 오늘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고요. 다음번에 또 오게 되면 더 많은 내용들로 진짜 윈윈은 제일 먼저 올게요. 네, 그래서 뉴스케이 코리아 석세스트리 다들 2021년 어딘지 아시죠? 네. 네. 하와이 다들 가실 거죠? 네. 사장님들 정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사장님들하고 정말 하와이에서 다시 한번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